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요트 이야기 좀 잠깐만 하고 갈게요. 나가기 좀 힘들다 솔직히. 예. 참 언론이 많이 좋아진 게요. KBS가 이 단독을 딱 걸어서 인터뷰 장면까지 내보내던데 정말 보도할 게 참 많이 없구나.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언론이 해야 될 게 어떤 짓거리냐면은 명백한 불법행위. 박특흠? 굳이 말하면 최근에 따지면 예. 그런 보도를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어떤 선동력이 있잖아요. 여기서 드러난 불법도 없고 욕을 할 수 있어. 우리 같은 그렇죠. 사람들 입장에서 예, 뭐 예. 저 방역하는데 왜 자기는 뭐 특별히 뭐라고 뭐 해외여행까지 가고 요트 사러 가냐 할 수는 있는데 단독 걸어서 보도해야 될 만큼의 대단한 뉴스였냐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감정을 건드려서 일반 보통 서민들한테는 해외여행도 못 가게 하면서 외교부 장관 남편은 요트 사러 간다고? 여기 어떤 그 나쁜 의도의 갈라치기를 하는 걸 보니까 확 짜증이 올라오더라고 그냥 괜히.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켜가면서 억지로 해외에 출국한 사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바로 직전에 민경욱 씨 있었습니다. 그렇죠. 민경욱 씨 미국 가서 뭐 했습니까? 누구를 땡땡땡 만나고 왔다고. 땡땡땡은 극비라서 말 못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만나지 못했음이 너무 분명한데 백악관 네, 경비원 혼자서 만난다고. 상상하고 오느라고 현장에서 상상하느라고 그 방역 수칙을 꼼꼼하게 지켜가면서 억지로 갔다 온 사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경화 장관의 남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명백하게 사찰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교수가 블로그에 자기 이 취미생활을 하나씩 업데이트 할 때마다 기자들이 그걸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스케줄에 맞춰서 공항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서 인터뷰를 했다는 건 그 사람은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거에 조국 장관이나 그 가족들이 언론을 통해 언론에게 그 감시당하고 사찰당했던 그런 모습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경화 장관 남편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국민 감정상 정서상으로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모든 그 정부 요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 사찰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국민의 지임에서 나온 워딩인데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강경화 가족은 요트 이게 나라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개천절 집회부터 못하게 막는 게 그렇죠. 맞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외여행 자제라든지 자제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필요하면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아예 봉쇄하지 않는 이유가 필요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못 가게 한다라든지 그거는 어떤 게 전제가 되냐면 나갔다 들어왔을 때 2주 격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규정에 정해져 있잖아요. 이낙연 당대표가 봉화마을 내려간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개천절 집회와 이게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점은 딱 하나죠. 집회는 무조건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광장 나갔는데 소리를 안 질러? 소리를 지름으로 생기는 코로나 전파 위험성이 엄청 큰 고위험군이고요. 또 봉화마을 가서 참배한 거는 사실상 거의 말하지 않거든요. 그냥 마스크 쓰고 참배만 하는데 이걸 등치시켜가지고 국민은 죽어나는데 강경화 가족은 요트 이게 나라냐 식으로 선동하는 꼴을 보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보는 순간 이거를 이일병 교수에 대해서 요트 사러 미국 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포인트는 두 개거든요. 하나는 상당히 사치스럽다. 또 하나는 감염의 위험이 있다. 두 개 포인트 아니면 비난할 부분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 많아가지고 사치스럽게 요트를 사러 간 게 아니라 이거는 젊었을 때부터 꿈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 다 팔고 가족들한테 돈도 빌리고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자고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자기 돈 자기가 쓰는데 요트를 사든 요구르트를 사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며 두 번째 감염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게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밖에 나가서 돌다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문제인데 감염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치의 문제도 없고 감염의 문제도 전혀 없는 것을 굳이
굳이 국민 감정을 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추석 때 집에도 고향에도 귀성도 못했다. 그거는 너네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외국에 나가는데 무슨 특별 허가를 받는다고? 언제 우리가 외국 나갈 때 허가받고 나갔어요. 이거는 허가받고 나가는 문제도 아니고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제라는 것은 행정 지도예요. 임의적 협력에 따라서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고 어떠한 지점 하나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이렇게 송구스럽다라고 말한 것도 저는 솔직히 맞듣지 않았었어요. 이건 우리가 대응할 만한 가치가 없는 KBS의 말장난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KBS는 전 국민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다면 좀 더 수준 높은 단독을 걸어라 좀. 왜냐하면 이게 제가 원했던 단독은 이런 거예요. 20살짜리 장재원 아들이 그렇죠. 외제차 3억짜리를 샀어. 그럼 이 돈은 누구한테서 나온 건가? 이게 당시 장재원이 현역 의원일 때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다가 그냥 블로그를 지켜봐. 저는 여기서 제가 아쉬운 점은 이일병 교수가 그렇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큰일을 하는데 꼭 그렇게 블로그질을 했었어야 했나 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아, 내가 봤을 때 이분도 약간 관종기가 있더만. 아니, 비판할 거 비판해야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네. 성공한 어떤 노년을 보내는 사람이 내 버킷리스트 뭐 굳이 말하자면 이 요트를 팔겠다는 사람과 약속이 계속 캔슬이 났대요. 네네. 출국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갔다 그러는데 그거 혼자 즐기시면 되잖아요. 왜 나는 그게 SNS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나도 옛날에 SNS 엄청 했거든요. 근데 나는 사생활 이야기는 거의 안 했던 사람이야. 정치적으로 이명박이랑 싸우고 박근혜랑 싸워야 되는데 SNS가 너무 과유불급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조용히 갔다 오면 뭐 그걸 꼭 자랑질을 하는 건 나 꼴보기 싫어 죽겠어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이 요트가 뭐 2억 원대, 3억 원대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요트가 처음에 팔려고 내놨을 땐 3억 원대였어요. 근데 이일병 교수가 이거를 사지 못하고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즐겨찾기만 해놓고 이거 계속 본 거야. 장바구니만 네. 넣어놓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가격이 1억 4천이 된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 보도에서는 2억 원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뻥이거든요, 사실. 1억 원대 그죠? 사실 우리 용준이 차 반값도 안 되는 겁니다. 1억 4천이면 그 엔진이 없는 요트인가 보네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그래요? 이게 이제 중고 가격에서 계속 떨어진 건데 사실 요트를 타는 거는 호화스러운 요트는 우리 네. 트럼프가 타는 게 그런 호화스러운 요트고 네. 요거는 1인이 내가 맞아요. 제가 봤어요. 네, 그 세계 실물. 여행 가고 할 때 혼자 타는 요트예요. 누구죠요? 그거 아닌데 이거 핸들 돌리면 타는 거. 요트야 어차피 당연히 거칠 같고. 그럼 배 안에 침대도 없겠네. 아 침대는 있습니다. 제가? 잠은 자야 되니까. 아. 왜냐면 장기간 작아요. 혼자서 되게 해야 작아요. 되는. 그런 거구나. 차박하는 그런 그럼 느낌. 전혀 네. 사치스러운 게 아니네. 그러니까 20대 애가 3억짜리 외제차를 타는 거랑 은퇴한 대학 교수가 내 남은 여생을 위해서 산 그 외제차의 반값도 안 된 요트를 이렇게 난리를 칠 일이냐고.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조용히 갔다 오면 별 문제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렇다고 완전 봉쇄돼가지고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나라가 아닌데. 근데 이제 문제는 해외여행 자제해달라고 권고하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저러고 있으니까 공격거리를 준 건 맞고요. 조용히 갔다 오시지. 그거를 계속 블로그에 올리면서 나 이거 살 거다. 너 어디 베트남 갔다 왔는데 베트남이 이건 먹었다. 그것도 먹다는 음식을 왜 올리니? 보통 이렇게 음식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딱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음식 먹다 남은 걸 올리시고 그러시더라고. 이분이 일병이어서 그래. 병장이 아니고 상병도 아니고. 그러면 출국하기 전에 병장 회의한테 물어봤어야지. 병장이.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저쪽 사람들의 가족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꼭 이게 요트가 아니라도 이런 것들을 갖고 너무 과하게 공격하는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러니까. 국민의 감정만을 이렇게 갈라치게 해가지고 야 이놈의 정부는 뭐 내로남불 하면서 왜 국민들한테 못 움직이게 하면서 왜 요트를 사러 가냐 이렇게 막 이간질 하던데 팩트와 다른 내용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있으면 참 야 대한민국에 지금 논쟁거리 드럽게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 돈 1억 4천 쓰는 거 말고 세금으로 5천억 땡긴 사람 좀 파봅시다. 네. 근데 얘네가 여기서 아시탑이라고 했잖아요. 예. 나는 그러면 옳고 남은 틀렸다 이거. 나는 무조건 맞고 너는 무조건 틀렸다. 예. 월스 타페이 이렇게 부르는 건데 예? 그게 무슨 소리에서 중국어로. 네. 아. 근데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뭐가 우려스러우면 조국, 추미애, 그다음 강경화로 넘어가는 이 흐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것도 길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이걸 길게 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니들 할 말 없구나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이일병 교수님은 병장회의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엄청 궁금하네요. 정리 자, 끝. 그러니까